테나흐 감독의 경질 여부가 이제 오늘 아스톤 빌라와 맨유전 요 경기에 달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어쨌든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아직은 테나흐 감독이 경질되지 않을지를 아직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경기장에 레클리프 회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맨유의 수뇌부들이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글레이저도 넘어왔대요. 왜 넘어왔냐? 경기가 끝나고 48시간 안에 테나흐 감독의 경질에 대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테나흐 감독이 반등의 여지를 보여줬느냐? 경기를 패배하지 않았지만 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테나흐 감독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다소 수비적인 면모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경질 위기가 늘 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지난 포르투전만 해도 토트넘전도 그렇고 지난주에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압박을 너무 과감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일룬과 브루 페르난데스 원래는 이제 4-2-3-1 전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호일룬과 부페가 투톱이죠 거의.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시즌에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테나흐 감독이 꾸준히 이 문제를 고치질 않았습니다. 압박을 할 때 호일룬, 부페, 가르나초, 레시포드 모두 올라가서 압박을 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중원에는 선수가 비어있다. 이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테나흐 감독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만큼은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제합니다. 가르나초, 레시포드 안 올라가고요. 압박을 할 때 약간 지켜요. 지키다가 역습으로 가는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을 이제 언제 봤었냐면 지난 시즌에 FA컵 결승전에 테나흐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경기 결과에 따라 확정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테나흐 감독이 FA컵 우승을 하면서 어쨌든 감독직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때랑 좀 비슷합니다. 본인의 이제 축구를 오늘 경기만큼은 그냥 포기를 하고 약간 내려앉죠. 내려앉고 대신에 이제 공간을 안 내주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제로 공간이 많이 안 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약간 확실히 그냥 내려놓고 수비 라인을 뒤에서 만듭니다. 안 달려들죠? 그래서 빌라가 공격을 할 때 4-4-2 전형을 딱 만들고 요 간격을 유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둘러쌀 수 있는 수적인 우위가 확보가 되는 거죠. 맨유도. 근데 이거를 포르투전이나 토트넘전으로 비교를 해보면 원래 테나흐 감독이 선호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번 시즌에 모든 선수가 다 달려갑니다. 최전방 투톱 좌우 측면까지.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2명만 남아있고 너무 앞쪽에서 4명의 공격수가 달려가니까 이 공간을 편안하게 상대가 거쳐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도 패스가 한번 들어가니까 미드필더로 나왔던 카세미루가 끌려나가고요. 카세미루가 끌려나가면서 에릭센이 혼자서 미드필더 라인을 지키고 있는 이런 장면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가 편안하게 이제 볼을 투입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오늘 경기 보면 테나흐 감독이 이런 전술을 이제 못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달려드는 이런 압박 패턴을 오늘 경기만큼은 약간 좀 내려놓고 확실히 수비적인 측면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빌라가 볼을 가졌을 때 특히나 투톱 호일룬과 브루 페르난데스 2명의 선수가 달려들지 않고 침착하게 내려서서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아스톤 빌라가 공격을 하다가 끊기면 끊는 순간 오늘 호일룬을 선발로 기용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르크지 대신에 왜 호일룬을 선발로 기용을 했느냐? 지르크지 같은 경우는 약간 내려와서 오히려 볼을 받아준 다음에 연계를 하는 유형이라면 호일룬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저돌적으로 이 공간으로 밀고 들어가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맨유의 컨셉에 딱 맞는 선발이었던 거예요. 뒤에서 지키고 있다가 끊어내면 바로 브루 페르난데스에게 패스. 그럼 부페가 볼을 잡아서 뛰어가는 호일룬, 가르나초, 레시포드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빌라의 뒷공간을 노린다. 한마디로 역습이죠. 역습 축구.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약간 좀 루즈하게 진행됐던 게 이제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가 주중에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지쳐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좀 잘 안되고 반대로 맨유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틀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약간의 좀 미스는 많았다. 그래서 이제 맨유가 보여줬던 공격 패턴을 보면 지키고 있다가 부페에게 볼이 가면 순간적으로 아스톤 빌라가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잡자마자 가르나초, 레시포드, 호일룬 뛰어가면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브루 페르난데스가 뿌려준다. 명확한 패턴이죠. 그래서 부페가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아스톤 빌라가 라인을 올리면 호일룬은 계속 이제 공간으로 뛰고요. 뛰어가는 선수에게 그냥 한 번에 패스. 그래서 경합을 붙여주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 경기에 뭐 패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나그 감독이 이제 모든 수뇌부가 왔을 때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하니까.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과연 이 맨유가 그런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냐? 라고 하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맨유의 고질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볼을 가졌을 때 미드필더 라인이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맨유가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롱패스, 이게 이제 맨유의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맨유가 공격을 할 때 오히려 본인들이 공격할 때가 위기예요.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스톤 빌라가 걷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맨유의 선수들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르나초, 호일룬, 레시포드 측면에 있고요. 달로까지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선수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볼을 걷어내는 순간 5명의 선수가 볼보다 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에릭센이 뛰어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이누도 뛰어나오죠. 근데 이 뒤쪽으로 공간이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가 이 공간으로 패스만 한 번 툭 보내주면 볼을 받아서 고속도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안 나오게 하려면 사실은 좌우 풀백이라도 가운데에 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마이누나 에릭센이 좀 뒤쪽에 머무르고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이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공격을 할 때. 그래서 역습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근데 오늘 경기 이런 역습을 당할 때 유일하게 좋았던 선수가 요 에반스예요. 에반스. 요 장면도 에반스가 뛰어나가는 이제 와킨스랑 경합을 하는데 뒷공간이 많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와킨스와의 1대1에서 에반스가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나그 감독을 사실은 처음에 데려왔던 건 테나그가 뭔가 유기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 테나그 감독의 축구를 보면 본인들이 공격할 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이런 장면만 나오고, 수비할 때 그냥 정말 템백을 쓸 때 끊어낸 다음에 역습하는 단순한 공격 패턴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공간이 열렸을 때 에릭센이 전반전 2분 만에 옐로 카드를 받아서 압박을 잘 못해요. 잘 못하다가 그냥 이제 부딪혀주기만 하고 계속 이제 아스톤 빌라가 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뒤에 있었던 에반스가 기다리고 있다가 튀어나와서 에반스가 끊어내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요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에반스가 참 맨유로 와서 참 헌신적으로 잘해준다 라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어떻게 에반스가 이 맨유라는 팀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잘하는 선수냐, 에반스에 의존하는 수비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게 이제 오늘 경기 또 의문점이죠. 그리고 저 에릭센이 혼자서 저 공간을 막 마크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에릭센한테 저런 공간을 막으라고 할 거면 에릭센이 아니라 기동력이 좋은 우가르테 이런 선수를 배치해서 달려들게끔 만들어야지, 에릭센처럼 기동력이 불안한 선수를 중원에 뒀으면 에릭센은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에릭센이 못하는 수비 라인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역할을 에릭센한테 맡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릭센은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에반스만 고생하고, 약간 요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그래도 실점을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가 주중에 있었던 뮌헨전이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공격이 좀 안 되긴 했지만,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컨디션의 아스톤 빌라 만났다면 과연 저런 선수 배치가 과연 통했을까? 아예 선발 라인업이 맥과이어와 에반스였어요. 센터백이 자신감 있게 영입했던 센터백 라인들이 다 벤치에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원해서 영입했던 선수들은 이 중요한 경기에, 본인의 이 경질 여부가 달린 경기에 벤치에 있고, 맥과이어, 에반스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뭐 미드필더 라인에 우가르테 영입해줬는데 벤치에 있고, 지르크지도 벤치에 있고, 안토니도 벤치에 있었고, 테나 감독 부임 이전부터 있었던 선수들 뭐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분명히 맨유 이 선수들의 개개인의 이런 문제점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테나 감독한테 그래도 시간을 꽤 줬는데 선수단 구성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선수들한테 전술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어도, 그게 또 테나 감독이 그러면 스쿼드를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 만들었냐 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후반전에 안토니가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이적료로 영입된 안토니가 들어왔는데 아무런 뭔가 기대감도 안 들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장면 보면 맨유가 역습으로 나갑니다. 가르나초에게 패스가 딱 들어갔어요. 오늘 이거 들어갔으면 테나 감독의 경질이 확률이 낮아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르나초가 완전히 1대1 찬스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반대편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르나초에게 수비수가 모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나초가 반대편으로 이제 전환 패스만 하면 되는데 요 패스를 못해요. 이 패스를 못해서 끊깁니다. 요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근데 이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좋은 선수를 사왔다면, 테나 감독이 안토니가 아니라 다른 좋은 선수를 영입을 했었다면, 그러면 본인의 또 생명 연장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오늘 그 아쉬운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를 하다가 얻은 프리킥 찬스, 그리고 팀의 에이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환상적인 프리킥, 이게 골대를 맞았죠? 이게 들어갔으면 사실은 테나 감독도 오늘 성공이었는데 골대를 맞았고요. 그리고 이 골대를 맞은 게 안토니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심지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다이빙을 했기 때문에 골대를 아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볼이 때마침 안토니에게 적절하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물론 맞추어서 넣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토니가 1000억이 넘는 선수인데 이거를 바깥으로 찬다, 이것만 들어갔어도 오늘 테나 감독이 경질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뭐 테나 감독의 이제 경질이 하나의 장면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경기인데, 그 맨유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테나 감독의 경질을 판단을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모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단순히 패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끝나자마자 뭐 테나 감독이 약간 뭐 웃는 모습도 뭐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냥 패배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맨유가 테나 감독을 믿고 갔을 때 과연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테나 감독이 그렇게까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결국에 센터백 라인은 맥과이어와 에반스다. 더리우트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벤치에 앉아있고, 이번 시즌에 영입해준 우가르테도 벤치에 앉아있고, 오히려 기동력이 필요한 그 자리에는 에릭센이 막 뛰어다니고 있고, 요런 거를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서 일단은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회의가 소집되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난다 라는 건데, 일단 오늘 경기의 흐름만 보면 경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제 패배는 안 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보다는 그래도 경질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뭐 테나 감독의 경질을 경기가 끝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